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에서 주역으로 철학 박사를 받은 신명종입니다. 오늘 내광자를 통해서 주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이라는 학문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단 몇 시간으로 주역이 뭐라는 것을 알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주역이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역의 역철학사에 있어서 대략 4,000년 이상 지나온 세계에서 아마 유일하게 가장 오래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유지된 학문이 바로 주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000년 이상의 역철학사의 시간 속에서 누가 가장 주역을 사랑했느냐라고 한 사람을 뽑는다 하면은 저는 공자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얼마나 주역을 사랑했는지를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어에 보면은 논어 수리편 12장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왈 가수년하야 50이 하격이면은 가의 무되가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석하자면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나에게 몇 년의 수명을 더해서 마침내 역을 배운다면은 큰 허물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50이라는 이 말은 학자들 사이에 마칠졸자의 잘못이다라는 분도 있고 50이 그대로 맞다라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마친다로 하든 50으로 하든 간에 역을 배우면은 골자는 핵심은 역을 배운다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이라는 거는 여기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륭의 소장의 어떤 이치와 진퇴 존망의 도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륭 소장의 이치와 진퇴 존망의 도리를 알았다면은 공자님께서도 내가 삶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사기 공자 세가편에 또 공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공자 많이 희역 늦게까지 역을 좋아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서술하다라는 이제 서자로 보시면 되는데 단전, 계사전, 상전, 설계전, 문헌전을 서술하시고 역을 읽는데 가죽으로 묶은 끈이 3번 끊어졌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수년 여기에 보면은 이 가와 이 가는 빌리다 또는 더해주다라는 말인데 어쨌든 나에게 수명을 몇 년 더해 주신다면은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은 내가 여기에 있어서 빈빈할 것이다. 빈빈이라는 말은 논어에도 나오는 말이죠. 문질이 잘 어울릴 때 문과 질. 그래서 꾸미는 외적인 부분과 바탕인 내적인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문질이 빈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공자님께서 얼마나 주역을 좋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자님 말씀 중에 이 위편 3절이라는 말은 지금의 사자성어로도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책을 공부하기를 좋아해서 가죽끈이 3번 끊어진다라는 얘기는 얼마나 공자님께서 주역을 열심히 자주 보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단언컨대 4,000년 역철학사에 있어서 공자님만큼 주역을 좋아하신 분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가지고 있는 위상은 어떻느냐? 여기 우리가 경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을 살펴보면은 이 오경 채용 합일지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이 오경 채용 합일지도는 양촌 권근 선생, 조선 초기에 삼봉 정도전 선생과 함께 조선 건국의 기초를 닦으신 양촌 권근 선생이십니다.
양촌 권근 선생님이 입학도설이라는 책에서 만든 오경 채용 합일지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역이라는 역경과 시경, 서경, 그리고 예기, 그리고 춘추, 이 오경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역은 전체다. 우리가 동양 철학을 채용론이라는 말을 가지고 자주 설명을 하는데,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를 얘기합니다. 본체.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론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채용론의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역은 온전한 체이고 춘추가 바로 작용입니다. 그런데 역과 춘추 사이에 서경은 상벌로서 정치를 하고 시경은 권선징악으로서 말씀을 다스리고, 예기는 절도와 문식으로서 행동을 규제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경 채용 합일지도를 보면은 바로 여기 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기 우리 동양의 경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역경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아까 전에 공자님께서 역을 가장 좋아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역을 가장 사랑한 분이 어느 분이냐라고 한다면은 수많은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단연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꼽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많은 책을 지었습니다. 수십 종의 책을 지었죠. 뭐 목민심서, 흠음심서, 경세유표, 뭐 춘추 고증, 마가와 해통, 언어에 관련된 책에서부터 국토 아방 강역고, 지리에 관련된 책, 그리고 경전에 관련된 책, 그래서 수십 종의 책을 지었습니다만은, 다산이 가장 아낀 책을 꼽는다 하면은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주역사전이라는 책과 상례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찌지라는 뜻입니다만은, 찌지, 그러니까 메모지 같은 거죠. 메모지 같은데, 본인이 지은 책을 겸양하는 의미로 전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이자 가계라는 두 아들에게 남긴 집안의 가르침이라는 그런 편지에 보시면 시문집에 실려 있는 가계에 실려 있는 책입니다. 주역사전은 시오득 천조지 문자로 만만 비인력으로 가통이거나 지려로 소도라 유능 잠심차서하여 실통오묘자는 즉 자손 부모이니 천재이루에 애지중지하여 당배 상정하리라라는 그런 글입니다. 해석하자면은 주역사전은 내가 하늘의 도움으로 얻은 문자로 만의 만이라도, 만의 만, 이게 억분의 일이죠. 만의 만이라도 사람의 힘이나 지모 또는 사려로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능히 마음을 가라앉혀서 이 책을 대하여 모두 오묘한 것을 통한 자라면 곧 내 자손이나 부모와 같을 것이다. 천년에 한 번 만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 마땅하게 보통의 정보다 더 2배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다산은 주역사전이라는 이 책을 지어서 자기가 수많은 책을 지었습니다마는 주역사전과 이 상례사전은 꼭 후대에 남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주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이라는 명칭이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첫 번째, 해와 달이 해의 문자이다. 그러니까 해죠. 해와 달을 합친 해의 문자에서 이 역이라는 글이 유래됐다라고 하는 설과, 두 번째는 척석, 이 척석이 글자가 좀 잘못됐네요. 석척입니다. 석척. 글자가 이게 거꾸로 지금 뒤바뀌었는데, 석척은 바로 뭐냐? 여기 보시면은 카멜레온과 같은 도마뱀입니다. 카멜레온과 같은 도마뱀. 이 카멜레온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색깔을 자유자재하게 바꾸죠. 그래서 척석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역이라는 글자의 기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해와 달과 척석이, 도마뱀이 상징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서양에서 이 역이라는 책을 처음 전래받아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더 북 오브 체인지, 여기 S자가 빠졌네요. 더 북 오브 체인지스라는 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는 역경이라는 발음을 그대로 따서 이칭이라고도 하는데, 글자는 북 오브 체인지라는 것에서 보듯이 이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역은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다. 변화를 다루는 학문. 이 변화라는 것은 불교의 공사상하고도 통하는데, 이 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또는 허무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사물은 인과 연에 의해서 연기 과정을 통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나라고 할 수 있는 자성이죠. 스스로 불교에서 쓰는 용어의 자성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어떤 고정된 실체를 자성이라 하는데, 자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이라는 말은 바로 무자성이라는 말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의 도는 불교의 공사상하고도 사실은 잘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이라는 것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을 주역이라는 말로 쓰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역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 주나라 때의 역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나라 때의 역을 그냥 역이라는 말과 우리가 통칭해서 사용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하나라 때 있었던 연산역이나 은나라 때 있었던 귀장역들이 지금 현재 전해지지 않고 주나라 때의 이 주역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을 얘기할 때 주역이 모든 역을 대표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완전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또 중국에만 이러한 역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역이 있습니다. 정역이라는 역이 있는데, 조선 후기에 일부 김항이라는 분이 충남 논산에서
정역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후천 계획을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우리 고유의 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역이라는 것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 책인가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은 소위원의 세계와 소당연의 세계가 결합된 종합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거는 사실의 세계죠. 사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입니다. 영역이고, 소당연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효도해야 되거나 또는 어른을 보면은 공경해야 되고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의 세계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치의 세계입니다. 장미가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 하는 것은 사실의 세계가 아니고 가치의 세계죠. 어떤 사람은 국화가 더 아름답다 하고 어떤 사람은 장미를 더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의 세계는 맞고 그러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은 가치의 세계는 어떤 것을 더 고귀하게 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은 이 사실의 세계와 가치의 세계가 결합된 종합적인 학문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건괴 대상전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괴 대상전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천행건하니 군자 이하야 자강불식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천행건이라는 말은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다.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다라는 것은 사실의 세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매일 변함없이 그러합니다. 만약에 해가 하루라도 우리가 지구에 안 뜬다면은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은 아마 사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해가 뜬다라는 것은 사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해가 변함없이 뜬다. 그것을 군자가 여기서 이자는 본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본받아서 스스로 굳세고 쉬지 않는다. 여기서 스스로 굳세고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무엇을 스스로 굳게 하고 굳세게 하고 쉬지 않느냐라는 것은 여기에 인도입니다. 인도. 즉 하늘이 운행이 굳건하다 하는 것은 사실의 세계이고 이거는 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도를 보고서 군자가 본받아서 인도를 굳세게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실의 세계와 가치의 세계가 결합되어 있는 종합적인 학문이 바로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은 아주 동서양을 막론해서 보기가 드문 거죠. 학문들은 다 사실의 세계를 다루거나 가치의 세계를 다루거나 별개로 우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역이라는 이 책은 사실과 가치의 세계를 종합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가치의 세계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한 종합적인 학문을 다루는 책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책은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8괴는 복희 씨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복희 씨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사전에 실려 있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복희 씨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복희 씨가 천하의 왕노릇 할 때 우러러서 하늘에서 상을 보고 구부려서 땅에서 법을 보았다. 조수 새와 짐승의 무늬와 땅의 마땅함을 보고 가까이 몸에서 취하고 멀리 사물에서 취해서 이에 비로소 8괴를 만들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복희 씨의 시대에 8괴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8괴는 3획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괴들을 얘기합니다. 건괴랄지 택괴랄지 이러한 괴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3획괴를 64괴인 6개의 획으로 이루어진 건괴로 이렇게, 그러니까 8괴에서 64괴로 우리가 연역했다라고 하는데, 연역한 사람은 누구냐? 문왕입니다. 문왕이고, 문왕이 연역하고 여기에 원형이정이라는 괴사를 여기에 달았죠. 그래서 문왕이 64괴와 괴사를 달았는데, 이것도 계산전에 있는 글귀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여기 흥성한 것은 중세시대 중고 아닌가. 역을 만든 자는 우한이 있었을 것이다. 이 우한이라는 말은 문왕이 유리에, 주왕에 의해서 유리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어려운 시절을 얘기합니다. 저자가 본의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하상의 말에, 하나라와 상나라의 말기에 역도가 중간에 쇠미해졌는데 문왕이 유리에 구속되었다. 그래서 그때 단사를 매달았다. 이 단사는 바로 괴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도가 다시 흥성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왕의 아들인 주공이 6개의 효에 각각에 대해서 효사를 매달았고, 10익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이 경에 대해서 10가지 10종의 해설서를 붙였다. 공자님께서 10가지에 대해서 전부 해설서를 썼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10익은 공자님이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